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6쪽에 있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윗부분에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에 한번 1학기 내용을 복습하고 그 다음 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시와 관련해서 시적 화자를 배우고 그 시적 화자와 관련지어서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시에서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른 말로 시적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특정한 시적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찾고 시적 상황에서 그러한 정서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연결 지으면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보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기분이 드러나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날 그때 잊었노라. 지금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에서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첫 줄에 보면은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적 화자인 나와 당신은 서로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아주 나중에 당신이 나를 찾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찾는다고 상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정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상전개라고 할 수 있어요. 시상전개라고 하면 시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인이 시 속에서 어떻게 내용을 펼쳐가고 있는지를 시상을 전개한다, 시의 내용을 펼쳐나간다 라고 해서 시상전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찾는다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 날에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때 가서야 내가 잊었다라고 말을 할 거라고 했어요. 잊었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자주 보지 못한다거나 이제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 보통 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는다. 아, 뭔가 나와 당신이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구나. 잊었다라는 말 등을 봤을 때 여기에서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는 시적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당신이라는 사람이 시적 화자인 나에게 왜 아직도 못 잊었어? 왜 아직 나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있니? 하면은 내가 무척 너를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나 이제 너를 잊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 번 더 나무라고 있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너와 헤어진 것을 믿지 못하다가 정말 믿기지 않아서 드디어 잊었다. 어쨌든 나는 잊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잊었고 어제도 안 잊었고 먼 훗날 그때 가서야 내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내가 당신을 잊었으면 이렇게 시를 쓸 이유도 없었겠지요. 나는 그 이별의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고 매우 슬프기 때문에 먼 후일이라는 시를 쓰면서 자신의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슬픔 아니면 외로움, 당신을 기다림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시적 상황과 뒤에 있는 이러한 정서나 태도를 함께 엮어서 주제를 한번 써보면 이별의 슬픔, 아니면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아니면 기다림 등으로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적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시 속에서 주황 색깔로 세모 표시한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잊었노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잊었노라 라는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먼 후일이라는 시를 보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운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운율은 같은 자음이나 모음을 반복하거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거나 끊어있는 단위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등등 다양한 단위를 반복했을 때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지요. 여기에서는 잊었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운율을 강조하고 있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시인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 의미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 훗날에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다. 속으로 나무라며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1년에서 3년까지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많이 맛있다, 정말 많이 매우 맛있다처럼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정도,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점층적이다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점점 세진다,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시의 내용을 펼쳐가는 것을 시상전개라고 불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점층적인 시상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찾는다, 속으로 나무란다, 그래도 나무란다, 뭐 잊었다, 그리워하다, 잊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와 같이 정도가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점층적인 시상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김소월의 먼 후일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6쪽에서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정서와 태도, 이와 관련된 주제, 그 다음에 상황을 가정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점층적 시상 전개이다. 잊었다라는 말을 반복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정리해 놓고 이제 18쪽 넘어가서 학습활동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 후일은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이다. 작품에 나타난 운율과 반어를 이해해보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끊어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를 낭송하는 1- 동그라미 1번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1- 동그라미 2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운율이 어느 지점에서 느껴지는지, 그때 효과가 무엇인지. 위에 있는 말풍선의 내용, 그러니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여기 있는 본문 활용해서 운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정한 음절수,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한 행은 세 글자,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래쪽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 글자, 네 글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6쪽에 넘어가서 다른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글자 내용이, 글자 수가 334가 반복됩니다. 334조의 음수율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줘요. 그 다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까 334라고 하는 건 글자 수, 다시 말해서 음절 수였고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끊어있는 덩어리 수, 다시 말해서 음보수는 각행이 하나, 둘, 셋, 셋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끊어 있는 덩어리를 음보라고 하는데 한 행이 지금 3음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3음보의 음보율이 나타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시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잊었노라 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시에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를 보면 1년에서 땡땡땡땡땡땡이 뭐뭐 하면 잊었노라. 2년에서도 땡땡땡땡땡땡 뭐뭐 하면 잊었노라. 3년에서도 뭐뭐뭐뭐 하면 잊었노라. 지금 1년과 3년에서 뭐뭐 하면 쭉 내용이 나오고 잊었노라 라는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예 동일하지는 않지만 문장의 껍데기,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을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불러줘요.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뒤에서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무엇 무엇 하면 땡땡땡땡 잊었노라.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율을 형성할 때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가 조금 음악답게 느껴지는 음악성을 부여하고 같은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느낌도 주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미 역시 강조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잊었노라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의미가 강조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월의 먼 후일에 나타나는 운율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2번에서는 반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우리가 운율과 그 효과, 2번에서는 반어와 그 효과를 확인해 볼게요. 과연 반어란 무엇인가? 반어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엇인지 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의 시적 화자, 말하는 이는 아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었냐면 당신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잊었노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잊었노라 라는 말을 겉에서 살펴봤을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잊었어 라고 말을 하니까 겉으로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고 잊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 정말 잊은 사람은 이런 시를 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없을 거니까요. 겉으로 잊었다, 잊었노라, 그때 가서 잊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나 지금 너 잊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속마음은 너를 잊지 못한 것인데 겉으로는 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속마음을 반대로 얘기하는 반어가 쓰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틀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진부한 느낌보다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요.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반어가 쓰인 다른 여러 가지 시를 파악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반어가 쓰였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반어에 대해 심화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김소월의 먼 후일 시를 운율과 반어의 관점에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